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신업 변호사,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현대차와 이 카드사가 합의점을 찾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예상외로 싱겁게 현대차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네. 어느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사실은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말이었죠. 1월 말에 카드사들이 현대차뿐 아니라 대형 가맹점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11월에 정부가 중소형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면서 대형 카드사에 대해서는 높일 수 있는 여지를 줬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 가맹점들에 대해서 카드 요율을 좀 높이겠다, 수수료를 올리겠다라는 통보였는데 이게 지금 현대차가 가장 먼저 이제 이렇게 발동을 걸고 나왔는데요. 현대기아차는 역시 갑이었습니다. 지난주 5개 카드사는 받지 않을 테니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고 으름장을 넣은 겁니다. 그 대상이 지금 신한, 삼성, KB국민, 롯데 하나 5개 카드사였어요. 근데 주말을 지나면서 하나둘씩 떨어져 나갑니다. 네. 국민카드가 현대차와 협상에 타결을 하고 합의를 보고요. 또 하나카드가 합의를 보다 보니까 최종 3군만 남은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1.8%였던 요율을 1.9%까지 올리겠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까지 얘기하면 0.12에서 0.14포인트 정도 예. 올리겠다라는 안이었는데 결국은 현대차가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0.04에서 0.5가 반영이 된 1.89,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1.9를 못 넘은 거죠. 예. 그러니까 카드사가 어차피 약간은 이제 더 현대차의 어떤 요구 조건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되게 강경했던 분 입장이 바뀐 건데 그 이유가 뭘까요? 카드사는 10개가 넘어요. 근데 지금 이 현대기아차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70%고 2017년 기준 매출이 32조입니다. 지금 아마 수천만 원이 되는 이제 차를 사면서 카드 결제 비중이 거의 70%예요. 그러니까 32조 원 가운데 물론 2017년 기준입니다만 22조 원이 카드사 매출이에요. 그러면 만에 하나 내가 이 가맹 계약을 못 맺을 경우에 카드사 입장에서는 아예 업계 순위 자체가 바뀝니다. 수수료율이 낮더라도 어차피 따라가야 되는 갑 오브 갑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욱이나 중간에 BC카드 합의했고요. 또 5개에서 3개로 줄어드니까 지금 남아있는 신한, 삼성, 롯데가 처음에는 굉장히 완강하게 안 된다. 왜냐하면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정부의 중재안은 그거였습니다. 대형사들한테 특히나 이제 1.9%였던 1.8%였던 것을 1.9까지는 가도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이제 뒤에 백그라운드가 돼줄 줄 기대하고 강하게 나갔는데 오히려 현대차가 강수로 나오니까 그럼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계약을 한 겁니다. 변호사님, 네. 원래부터 불리한 게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카드사는 많고 현대차와 기아차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동차 회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슈퍼 갑이었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었죠. 오늘 이제 삼성카드하고 롯데카드가 14일 오늘 전격적으로 이제 현대차와 협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닿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결과적으로 0.05%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89%로 지금 이제 점정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거죠. 500억 이하 소상공인이라든지 개인들에 대해서는 낮추고 지금 대형 사에 대해서만 큰 기업에 대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물론 정부의 어떤 뒷받침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 들어주고 싶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외국 차량들하고 수입차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도 물러나지 않았던 것 같고 어쨌든 또 카드사들 입장에서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현대차와 또 척을 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협상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다른 좀 전에 저희 취재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항공사, 대형마트 등등등 있는데 여기와의 이 다음 협상에서도 그렇게 카드사들이 힘을 쓰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지금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에도 지금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0.14%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현대차에 대해서는 0.2%를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결과적으로 0.05% 정도에 머물렀거든요. 예. 그렇다면 현대차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 그래서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다음에 대형 마트나 뭐 이통사나 유통사 등등도 또 슈퍼갑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또 그 경쟁이 치열한 카드사가 어느 정도 선에서 협상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소장님께서는 현대차처럼 접점을 어쨌든 찾을까요? 일단 뭐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준수해 줬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 불편함이 길어지면 소비자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지금 이제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가장 눈치 보는 게 소비자들이거든요. 특히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통신사, 대형마트들, 항공사들 매출이 500억 원 넘는 데서 카드사도 사실은 조금 애처로워요. 왜냐하면 소형 가맹점한테 8천억 원이 넘는 카드 가맹점 수준을 낮춰줬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벌충하기 위해서는 대형 가맹사한테 부담을 전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건 맞지만 지금 현대차가 이 가이드라인보다도 좀 낮은 수준의 이제 타협을 받기 때문에 뭐 지금 통신사의 경우에는 지금 당초 지금 카드사들은 0.2에서 0.3%포인트 인상이 된 2.0에서 2.2% 정도 결제 수수료는 받아야 된다라고 통보한 상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현대차의 이 안과는 굉장히 괴리가 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그렇게 길어질지는 않고요. 0.1% 현대차랑 똑같이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부터 현재도 현대차는 가장 낮게 적용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좀 높겠지만 0.1에서 0.2 사이에 어떤 절점을 좀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이런 대형 마트나 이제 통신사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금융당국이 2분기부터 실태 조사를 나갑니다. 지난해 말 이제 중소가맹점의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대형사들한테 니네 충분히 요구하고 협상을 잘했느냐를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굉장히 내기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벤츠, 포르쉐, BMW 등 뭐 굉장히 유명한 이 수입차들이 또 대거 리콜을 시작하는 모양이나요? 맞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한 5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리콜 대상이 8개 자동차 제조회사가 만든 103개 차종에 대해서 7만 한 3,500여 대 굉장히 큰 리콜인데요. 가장 많은 건 역시 벤츠입니다. 벤츠사가 이 1위인데 4만 한 7,600여 대를 가장 많고요. 또 BMW, 포르쉐가 각각 2만여 대, 3,900여 대로 뒤를 잇고 있는데 5가지 결함이에요. 벤츠의 경우에는 이제 E300과 같은 64개 차종에서 통신 시스템 그리고 전조 등 결함이 발견이 됐고요. 또 BMW의 경우에는 이 320D 24개 차종 중에서 연료 공급 호수 이 조임 장치의 결함이 발견이 됐고 또 포르쉐의 경우에는 5개 차종에서 트렁크 부품과 계기판 소프트웨어 결함이 각각 확인이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는 해당 차종들이 정부의 안전 기준에 미달했다.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해당 제작사는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시정 방법을 알려줘야 하고요. 리콜 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한테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수입차들이 뭐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조용하지 않네요. 그렇죠. 수입차가 지금 양적 성장을 엄청나게 이루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양적 성장만큼 질적 성장이 따라가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수입차에 굉장히 들어오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판매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후 서비스라든지 리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외국 차에 봉이돼 버렸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리콜도 문기적거리다가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이거 벌써 했어야 되는 것도 계속 미루다가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리콜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봤지만 BMW 주행 중 화재 사건 말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도 사실은 늘어난 측면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에어백이라든지 뭐 브레이크라든지 소화기 심지어 이 장착 문제라든지 하여튼 갖가지에서 리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외국 차가 우리나라의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리콜이라든지 사후 서비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이니까 당국에서 확실하게 좀 점검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수입차 업체 쪽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수입차를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16년도에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그 굉장히 큰 사건이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뭐. 그리고 말씀하신 작년 BMW 화재 사건. 근데도 수입차 가격 조금 싸게 내놓으면은 불티나게 팔린다고 그러더군요. 왜냐하면 수입차가 공격적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30% 이렇게 뭐 당장 3월 달부터 뭐 BMW라든지 또 뭐 29몇 %를 또 할인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현대차나 기아차하고 가격 차가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또 수입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비라든지 또 훌륭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단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또 젊은 층에 맞는 어떤 미니 쿠퍼라든가 SUV라든가 이런 다양한 차종을 또 잘 만들어내요. 수입차들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장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점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 자동차 업체도 애국심 마케팅, 이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좋은 차, 더 다양한 차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게요. 그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몇 년째 불거지는데도 우리 소비자들의 수입차에 대한 이 사랑은 정말 끈끈한 것 같습니다. 근데 EU 쪽에서 나온 얘기는 유럽연합에서 독일의 주요 자동차 3사가 또 뭔가 담합을 했다, 배출가스 불법 담합을 했다는 걸 밝혀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도 뭐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게 또 다른 리콜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나라는 이제 집단 소송제가 자동차 쪽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같은 사안으로 지금 2017년부터 이제 이 피해자주 8명이 독일차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소송과 비슷한 소송이 지금 EU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 EU 집행위원회 경쟁당국이 조만간 독일차 3사 벤처, 폭스바겐, BMW의 담합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각 회사에 10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EU 경쟁 당국이 앞서서 독일 3사의 부품 담합을 조사를 했고, 구체적으로 이 독일 3사가 의도적으로 요소수 탱크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고요. 또 휘발유 차량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필터를 아예 없애버리자, 그래놓고는 친환경 차라고 판매를 하면서 가격을 높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이제 2017년에 불거졌던 독일차 부품에 대한 의혹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당국이 조사와 함께 민사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똑같은 국내에서도 추가 소송과 대규모 리콜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변호사한테 하나만 좀 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수입차들이 말씀하신 그렇게 이런 불미스러운 어떤 잡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차 파는데 별 지장 없고 또 차도 잘 팔리고, 이런 이면 중에 하나는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제재가 좀 미흡하거나 부실하거나 뭐 용두삼이거나 이런 탓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이 금방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장은 팔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책임질 일이 별로 없는 외국 수입차들, 그 외국 제작사 측에서 보면은 황금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집단 소송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뭐 리콜을 한다고는 하지만 외국에 비하면은 거의 외국은 이제 리콜 한번 당하고 또 크게 뭐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지경이 되는데,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외국사들이 우리나라의 대형 로펌을 이제 또 선임을 해가지고 그 로비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크게 그렇게 손해를 안 보고 잘 빠져나간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결합이 되다 보니까 외국 제작사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우리 시장에 대해서 뭐 리콜이라든지 내지는 또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법을 저정하고 정비하고 그래서 어떤 우리 시장에서 이익만 보고 또 손해를 끼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책임을 묻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